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7월 31일 채택한 조사 계획서에 따라 개최되는 검사 김영철 탄핵 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입니다. 피소추 대상자에 대하여는 모해 위증 교사 및 공무상 비밀 누설, 별건 수사 및 수사권 없는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직무유기 등을 사유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 제131조 제1항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 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회법 제11장 탄핵 소추 제130조 탄핵 소추 발의 제1항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과 제131조 회부된 탄핵 소추 사건의 조사 제1항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 1항의 탄핵 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 의무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서 오늘 검사 김영철 탄핵 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회의 보고를 위해 탄핵 소추 사유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에도 국회법 절차에 따른 조사 청문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김영철 피소추 대상자를 비롯한 검찰총장 등 주요 증인들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지난 청문회에 이어 출석 요구서 송달 자체를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국민을 무시하고 무단 불출석한 김건희 씨에 대하여 강한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마이크 볼륨 좀 높여주세요.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쳐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 국회 증감법 제15조 고발 1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언 감정인의 등이 제12조, 제13조 국회 모욕죄, 제14조 위증 등의 죄 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법에 근거하여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현직 검사 탄핵 소추 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피소추 대상자 김영철 검사 조사 청문회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진행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듯 흘러가는 좋은 제도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 부패는 절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감시 그리고 균형 속에서 순기능을 합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대한민국에서 견제받지 않는 마지막 성역이 검찰 권력이 아닐까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 공포의 압수수색과 공판 진행 등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찰만큼 무지막지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나라도 드물 것입니다.
민주적 통제 밖에 있는 검찰 권력도 이제 민주주의 정신에 맞게 재편되어야 합니다. 검찰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가 감시받지 않는 권력,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우산 속에서 어떠한 부정부패 비리, 제19 감싸기 셀프 불법 탈법이 있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계기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믿음직한 검찰로 거듭 태어나길 바랍니다. 헌정 사상 처음 보는 현직 검사 탄핵조사 청문회는 새롭고 낯설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 진실과 정의는 그 어느 곳에서도 통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 좋은 나라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검사도 법을 어겼으면 처벌받는 법의 준엄함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소망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의 정신이 온누리에 평등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검사 김영철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반은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를 받은 후 위원님들께 증인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상호간 토론은 하실 수 없으며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한 답변 후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장님. 지금 한 분밖에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가운데로 좀 옮겨주세요. 네. 지난 31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오늘 개최하는 청문회에 증인 20명과 참고인 5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이문정 증인이 출석하였으며 한동수 증인은 오후 6시경, 시민보 참고인은 오후 청문회 속개 시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불출석 증인 17인 중 14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김건희 증인, 장시호 증인, 김기현 증인 등 3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김영철 피소추 대상인은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사건 당사자가 탄핵소추 사건 조사 절차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박주성 검사 역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권우수, 민태균, 이종우 증인은 건강상의 사유 및 진행 중인 형사재판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조영탁 증인은 회사 업무로 인한 출장, 최재원, 김인미, 염신일, 이정필, 이바레니, 손태승, 송병준 증인 등은 건강상의 사유로 정다운 증인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사유로 각각 불출석하였습니다. 원래 정다운 증인은 출석하겠다고 했으나 코로나 양성 판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증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마이크 켜고 계세요. 증인이 되려면은 그 구체적 그 탄핵 사건에 관해서 직접 관여되거나 경험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문정 증인은 이 사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즉 이건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할 사안이 아니라 만일 여기 증인 채택 사유에 보면 뭐 구체적 검찰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라는 부분에 대한 질이라면 이거는 참고인에 대한 질이지 증인에 대한 그 증언을 요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문정 그 증인 자체를 저희가 그 참고인으로 다시 의결해서 뭐 필요한 진술을 듣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재의결을 좀 하는 게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유상봉 간사님의 말씀은 이문정 증인은 증인보다는 참고인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의결하기 전에 말씀을 하셨어야 될 사안이고 그때 논의돼야 될 사항인데, 한번 지금 의결이 된 사항이고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바꾸려면 다시 재의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위원장이 보기에 그것은 타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이문정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문정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검사 김영철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임은정. 다음은 위원님들의 신문 순서입니다. 잠깐 요거까지만 하고요. 신문 시간은 양쪽 간사님들 7분간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간사님과 협의를 해서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신문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도 신문 시간 경과 후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을 하실 증인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하게 드릴 테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간사님, 네. 예,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입니다. 지금 법무부의 자료 제출 거부가 도를 넘어도 정말 한참을 넘어섰습니다. 국회법과 국회 증언감정법을 무시하는 그런 불법적인 행태입니다. 민주당은 법무부에 총 111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답변이 온 것은 41건에 불과합니다. 이번 자료 제출 요구는 의원실에서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법사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당하게 요구된 자료이고 대상 기관은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준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다. 또 심지어는 자료를 제출하면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우리 국회 증감법에는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된다라고 아주 특별적인 그런 국회법, 국회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법무부에 이런 핑계를 갖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정 법무부의 법꾸라지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매번 놀라울 뿐입니다. 다만 국회 증감법에 따르더라도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군사, 외교, 대북 관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고 그것의 주무부 장관이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명을 한 경우에만 자료 제출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자료 제출 거부에는 법무부 장관의 소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4조의 2에 따르면 군사외교 대북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 장관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증감법에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결로 다음 전체 회의에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켜 각 건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해명을 듣고 해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이런 요청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는 위원장님께서 아마 법무부 장관에게 조금 여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다시 또 반복되는 점에 비추어 봐서는 오늘 위원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법무부 장관 출석 의결하는 것은 간사끼리 협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김성훈 간사 얘기는 좀 너무 두루뭉실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주로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줬다는 겁니까? 101건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출정 기록입니다. 지금 우리 검사 탄핵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출정 기록인데 이것은 군사 외교 대북 관계와는 전혀 상관없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 출석권은 양 간사 좀 협의 좀 해주시고요. 뭐 청문회든 국정감사든 정부 측은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대체적으로 안 하죠. 그리고 항상 이게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특히 출정 기록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분 더 같은 얘기를 하실 것 같으니까 좀 들어보고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배숙 의원님. 아니 아까 먼저 했었습니다. 조배숙 다음에. 의원님 예, 의사진행 발언 해주세요. 지금 오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최초로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가 열린다. 그만큼 이제 의의가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문회가 공정하고 또 법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우리 당의 법사위원들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는 안 되는 분이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냐면 적격의 문제인데요. 국회법에 보면 131조에 보면은 회부된 탄핵 소추 사건의 조사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 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탄핵 소추 사건 조사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13조에 보면 제척과 회피가 있습니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정하여서는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논의는 되었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성윤 위원님께서는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오늘 문제가 된 카바나 컨텐츠 협찬 사건과 그리고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김영철 검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잘못 처리했다. 그래서 이것이 탄핵 사유로 올라왔는데 그 당시 우리 이성윤 의원님께서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 중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사에 관여를 하셨으므로 여기에 있어서 저는 이게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고 또 의결로서 이 결론을 좀 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성윤 의원님이 이제 이런 재척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길 네,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의원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용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준용해야 되기 때문에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법에 그 명시가 없기 때문에 준용을 하지만 동행명령장은 발부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전문위원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법은 개정안을 이미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배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용 주의 의무는 국정감사 국정조사법 제10조와 14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성윤 의원에 대한 재척 사유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명문하게 특정 조항을 규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조사 방법이 주의로 규정이라고 돼 있는 관련된 조항을 다 적용한다는 것으로 자, 발언권 없고 얘기하시고요. 끼어들지 마세요. 그래서 보통 저도 이 법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배숙 의원께서 주장은 하신 걸로 하고 의사는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박은정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청문회는 그 최초의 검사 탄핵 청문회입니다. 검사 탄핵은 그 검사 징계법상 검사는 어떤 경우에도 파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김영철 검사의 탄핵 혐의에 기해서 검사 징계법상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이 공무원 징계와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판넬로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조사해야 될 모해 위증 교사, 공무상 비밀 누설, 별건 수사, 수사권 없는 수사,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직무유기, 이 모든 그 비위 사실들은 검사 징계법상으로도 매우 중대한 비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사 징계법에는 파면 제도가 없습니다. 검사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징계가 진행되지도 않고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도 이시원 비서관이죠. 그 주임 검사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고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 잘 아시죠?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징계 무혐의로 승진이 됐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이 모든 비위 사실들은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입니다. 검사의 경우에는 해임에만 해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검사 탄핵 청문회에 해당 검사도 출석하지 않고 무더기로 증인들이 불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그 고발 조치를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심우정 총장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국정농단 그 국회 청문회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 등을 국회 증감법 위반,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를 한 당사자입니다. 그
새로 지명된 심우정 후보자가 총장이 된다면 만일 2017년에 적용했던 동일한 법적 잣대로 오늘 청문회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해서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당시 국정농단 특위가 고발한 증인들의 혐의를 심우정 형사 1부장이 인정하고 기소했던 것처럼 엄정한 법질서 확립,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적법하게 진행되는 청문회를 거부한 증인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반드시 법적 조치를 해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간청드립니다. 네, 박은정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 감정인 등이 불출석, 국회 모욕, 위증 등에 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때는 고발하여야 한다. 의무 조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 안 하는 것이 직무 회피입니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고발할지 아니면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서 고발할지는 뭐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고 또 굳이 간사 간 협의가 없어도 3분의 1 연서명으로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의사진행 발언 해야 됩니까? 네. 송석준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세요. 안 주신 줄 알고 긴장했습니다. 그냥 말씀하십시오. 네, 예, 존경 받아야 할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또 발언 기회도 주시고 또 오늘 제가 그 동안에 대통령 탄핵의 청원에 관한 청문회는 명백한 불법 청문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영철 검사 탄핵에 관한 오늘 청문회는 명백한 적법 청문회죠. 예, 바로 아주 우리 법사위에 올라온 안건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청문회까지 열리게 된 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탄핵 사유라든가 또 그동안에 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이 탄핵 이 절차 대상 이런 건에 비추어서 이번 검사 탄핵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고 국민적 지탄이 있습니다. 예, 과연 이 탄핵 외에 이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느냐?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검사 징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임, 예, 얼마든지 가능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탄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파면? 자.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민생 법안이 많이 쌓여 있고요. 예, 지금 국회에서 지금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처리해야 될 법안이 너무나 많은데 굳이 불법 청문회를 연달아 열더니 굳이 검사 징계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검사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검사들은 징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법사위의 아까운 시간을 열어서 이렇게 또 청문회를 열고 또 탄핵안을 상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요즘 심지어 세간에는 민주당은 탄핵당이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 장마 끝나고 탄저병이 돌고 있지만 국회에 웬 탄핵병이 도느냐 이런 비아냥이 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재헌 이후에 39의 탄핵 소추가 있지만 특히 이 거의 절반이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에 민주당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탄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그런데 탄핵 사유를 하나하나 다 보면은 전혀 정당성과 근거를 상실해요. 결과적으로 이 탄핵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국정 수행을 방해하고 심지어 이번에 검사 탄핵이라는 것은 수사 방해 아닙니까? 왜 이런 문제 있는 이 탄핵안을 갖고서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야 되는 겁니까? 제발 좀 자성해 주시고요. 예, 다시는 우리 이런 법사위에서 이런 시간 소모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송석준 의원님 의사진행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130조는 아시다시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바로 가결할 수도 있지만 법사위 회부에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조사해달라 이렇게 넘어온 회부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회부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131조에 의해서 지체 없이 조사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131조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4건이나 되기 때문에 갈 길이 바쁩니다. 김영철 검사뿐만 아니라 강백신, 엄희준, 박상용 등 앞으로 3명 더 검사 탄핵조사 청문회를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한 가지 용어를 정리할 부분은 검찰도 헷갈려서 그러는지 김영철을 피소추자 언론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던데 그 용어는 잘못된 겁니다. 탄핵이 된 자, 그래서 헌재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경우는 피소추자이지만 피소추자가 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김영철 검사를 탄핵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알아보는 조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피소추자라 하지 마시고 피소추 대상자로 호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송석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핵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고 김영철 검사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모해 위증죄 등등 탄핵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탄핵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알아보고 조사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부정적인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고 오늘 대신 청문회를 통해서 과연 탄핵을 시켜야 될지 아니면 탄핵을 시키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조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네, 지금 오늘 헌정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 탄핵에 대한 법사위의 조사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뭐 우리 민주당이 탄핵병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게 아니라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이 정부 들어서 이렇게 탄핵이 자꾸 이루어지겠습니까? 얼마나 헌법을 많이 위반하고 얼마나 법률을 많이 위반하고 범죄를 수사해야 될 검사들이 다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수술을 하는 사람의 손은 깨끗해야 된다는데 범죄 집단처럼 조직 범죄를 저지르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쁜 짓 한 사람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수사방해라고 말씀하시는데 탄핵방해하는 그런 그 말씀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보니까 검사들이 다 불출석을 했어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짜고 치는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내용들이. 똑같은 걸 그냥 복사에다가 붙였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아무리 이 정부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다라고 해도 일개 행정 공무원들이 어떻게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이렇게 똑같이 갖다 붙여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써서 이렇게 제출하고 국회를 무시합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꼭 좀 지적하고 싶은데 김영철 검사가 오늘 우리 증인으로 채택해서 불렀는데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면서 자기는 탄핵의 대상으로 지금 삼아져 있는 사람이니까 증인이 안 맞다 이런 주장도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탄핵 절차는 징계 절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오늘 징계를 위한 조사 절차인 것이에요. 일반 회사나 일반 공직사회에서 다 똑같습니다. 징계하려면 징계조사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그런 위원회 개념입니다. 그러면 피조사 대상자가 출석해서 여기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사위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명칭은 증인이라고 했지만 김영철 검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본인에게 지금 제기되고 있던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하고 소명할 기회를 우리 위원회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나오는 것은 본인의 소명 기회를 스스로
박차고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명확하게 지적을 해놔야지 김영철 검사 보니까 나중에 또 소명기에 앉았다 이렇게 이상한 얘기하고 다닐 뿐이에요. 언론에서도 보니까 충분히 반론기에 줬는데 반론기에 앉았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는 분이라 우리가 오늘 분명히 소명기에 줬다는 것을 지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제출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특정해서 징계 요구와 필요하면 고발 조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용민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 12조는 많은 조항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영철 증인이 이 조항을 내세워서 불출석한 것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 같고 언론에도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문회는 진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흔히 검찰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압수수색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때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나와서 조사받아라. 그리고 무혐의를 입증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철 검사에게 묻습니다. 죄 지은 게 없다면 여기 나오세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못 나오십니까? 나와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본인이 결백함을 입증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사람 따라 다릅니까? 제가 아까 읽어드렸다시피 우리 헌법은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게 1조고요. 1항이고요.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검사들만 특수계급입니까? 그래서 불출석 사유서도 정당하지 못하고 그러한 태도도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영민 의원님께서 불출석 사유서를 문제 제기하셨는데 국회법 처벌 조항은 정당하지 않은 불출석 사유서도 같이 처벌하게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다면 고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의사진행 발언 많이 드렸죠? 등잔 밑에 어둡다고 못 봤습니다. 네,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예. 죄 지은 거 없으면 떳떳하게 나와라고 검찰이 얘기한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여기는 왜 안 나오냐 비판을 합니다. 검찰의 그런 행태가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면서 여기 청문회에서는 죄 지은 게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떳떳하게 나와라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비난하면서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동어 반복하면서 각자 입장에서 주장을 하지만 정말 이미 모해 위증 사건에 대해서 이미 언론에 그것이 12월 6일 날 2017년 12월 6일 날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고 보도가 되었고 위증 대본으로 위증을 교사한 것이 없다는 당사자의 증언까지 진술까지 언론에 이미 다 보도가 됐습니다. 다 확인된 내용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객관적으로 범죄 사실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저희가 이 탄핵 사유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5개의 범죄 중에 보면 돈봉투 사건과 관련돼서는 증인이 누구 하나도 채택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민주당에서 별건 수사다, 수사권 없는 수사고 피의사실 공표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비난을 했던 사안입니다. 지난번에 이와 관련된 증인 채택과 관련돼서 서로 간에 논란이 있어서 결국은 어느 증인도 채택이 안 됐는데 지금 이 별건 수사와 관련돼서는
이정근 증인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증인 채택을 의결해서 증언을 요청하는 것이 어떤가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한번 대검토를 요청드리고, 두 번째는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돼서도 사실은 뭐 우리 탄핵 사유에는 2023년 9월 5일자라고 뭐 보도되었다고 적실해서 명백한 오기로 드러나서 뭐 국민적 비판도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보도한 기자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분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탄핵 사유 조사에서 아예 논의를 안 할 건지, 뭐 이 조사 대상에서 배제한 건지, 국회 증언 감정에 본 1분 더 드리시죠. 구체 진행 중인 수사 중인 사건이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조사할 수 없다는 그 규정을 준용해서 이걸 채택하지 않았다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현재 증인이 한 분밖에 안 나온 상태고, 또 민주당에서 돈봉투 사건과 관련돼서 그 사건의 적법성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탄핵 사유로까지 삼았는데, 적어도 이정근 증인, 그다음에 피해 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우리 기자분들이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기자분들에 대한 뭐 증인 채택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뭐 의결을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탄핵 조사 대상에서 탄핵 조사와 관련돼서 증인으로 채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유상범 간사께서 지금 한번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자꾸 번복하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재의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재의결하기에는 제가 볼 때 시기적으로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돈봉투 사건 관련 증인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유상범 간사께서 논의 중에 거명된 사람을 이렇게 증인 채택 명단에 다 넣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두 분 간사님을 오시라고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만 하고 21번부터 다시 말해서 간사간에 오고 갔던 이름들을 적어놓은 것은 다 빼자.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건 동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의 전현직 의원들, 그리고 민망하지만 우리 법사위에 앉아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름도 실제로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좀 무리수인 것 같다. 그래서 양쪽 간사님들께 말씀드렸고, 간사님들도 다 오케이를 해서 그래서 증인이 빠진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 본인들도 오케이 해놓고 다시 지금 재론해서 다시 증인 채택하지 하는 것은, 그러면 그때 말과 오늘 말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 국민들께서 법조항을 일일이 다 아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검사의 위법 행위 중에서 별건 수사는 형사소송법 제198조 준수사항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위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우리가 질의응답 과정에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이 그냥 다반사로 벌어지는 것이 실제로 검찰청 안에서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형사소송법에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 발언 중입니다. 그리고 위법 수사 같은 경우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 1항,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항목과 같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이것은 검찰개혁이 되면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외에는 수사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김영철 검사가 별건 수사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돈봉 사건 수사 중에 인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법 소지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 피의사실 공표도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첫 번째 검찰 수사 성남지청에서 수사할 때요. 모 신문에서 조사가 끝나자마자 1시간 정도 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검사가 피의 사실을 밖으로 얘기해주지 않고 어떻게 그걸 기사를 씁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겁게 그 처벌해야 될 것인지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알아보고 조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오늘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의사진행이 아니라 의사진행을 자꾸 지연시키고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은 한두 분만 더 듣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의원님이 계속 손드셨기 때문에 전현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난 9일에 김건희 명품백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을 조사를 담당한 실무 책임자인 권익위 국장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고인은 평소에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직원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전도유망한 젊은 국장이었습니다. 김 국장은 생전에 권익위의 김건희 명품백 사건 조사 종결 처리 이후에 지인과의 대화에서 권익위 수뇌부가 이 사안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고인은 평소에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괴롭다. 권익위 부패 방지 업무를 해온 20년간의 내 삶이 부정되는 것 같다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덮기 위해서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 비호하기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무위원님들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라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강직하고 소신 있는 젊은 국장에게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하고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중단하세요. 전현희 발언하고 의원님, 있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전현희 의원님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잠깐 발언 지금 중지. 끝까지 들으세요. 끝까지 듣고 답하세요.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지금 법사위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운명은 달리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신은 있어요. 정부에서 근무하셨잖아요. 잠깐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잠깐 중단하세요. 잠깐 조용히 하세요. 잠깐 조용히 하세요. 네. 잠깐 조용히 하세요. 송석준 의원님, 잠깐 발언 중단하세요. 잠깐 정의하겠습니다.